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고향에선 이방인이 되고 나는 마음이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내 친구라는 사람이 몇 있지만 그들은 다 서울이나 그 밖에 먼 곳에 있지 여기 집 옆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고향에서 이방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개인주의의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교육의 길은 내게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교회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힘써 해보려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이라 해야 할까? 저들이 잘못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백성의 운명이라 할까? 손에 고랑을 차고 용암포 거리를 끌려가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의선 하룻길을 내내 차를 타고 가도 누구 하나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무척 슬펐습니다. 이제 돌아와서는 수염을 기르고 미투리를 신고 아주 판농사꾼이 되어보려고 시가라고는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으러 나가는 것밖에 없어도 누구 하나 마주서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원수야 아니겠지만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하고 아주 무리 밖에 두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익살입니까? 하루는 그 행색으로 용암포를 나가는데 오래 밖을 나서자마자 자전거를 탄 사람이 하나 마주왔습니다. 피긋 지나가려 하더니 다시 자전거를 멈추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말로 아무개 아닙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소 대답을 하면서 보니 담임 형사였습니다. 아마 우리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 빌어먹기의 시골 할아버지 같은데 하고 빈정댔습니다. 내가 그럼 시골 할아버지가 시골 할아비 같지 않고 어떻게 해? 했더니 그자는 웃기지 말아요 했습니다. 어떤 데서는 시골 할아버지가 돼서 걱정, 어떤 데서는 아니 돼서 걱정,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 때에 갑자기 김교신이 흥남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깊은 밤 혼자 일어나 앉아 어둠 속에서 남 못 듣는 대화를 해도 그와 했는데 이제 그마저 갔다니. 그럼 누구와 말을 하지? 혼잣말도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고 나서 겨우 112일이 지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난 두 이름 중 하나는 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방이 될 때에 내 마음은 무척 외롭고 슬펐습니다. 어느 때 가서는 틀림없이 망할 줄 알던 일본 제국이지만 그렇게 갑자기 그날이 올 줄은 참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의 소식. 내게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비밀 뉴스의 줄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정말 시골 농사꾼이었습니다. 용암포에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려주는 순간 나는 정말 어깨에 똥통을 메고 밭에 걸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농부로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또 농부답게 놀라지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기쁜 소식이구나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꼭 백날이 되던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사건이 터지던 날, 그것과는 정반대로 공산당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던 순간도 꼭같이 그러했지만 내 마음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그것이 나였습니다. 용암포 사람들이 나를 나오라고 했을 때 나는 잠깐 놀랐습니다. 평상시 나를 아는 척도 아니하던 사람들이 왜 나를 부를까? 그럼 아는 척은 아니해도 나를 알고 있었던가?
알면서도 아는 척 아니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 오란 것은 무슨 뜻에서일까? 처음에 축하식에 나오라는 것을 나도 기쁘지 아니 기쁘겠냐? 그렇지만 나는 내 식대로 축하한다고 그래라 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기어이 나와야 한다고 할 때는 나도 더 사양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대목인데 이때의 몸가짐을 어떻게 할까? 내 옆에는 어머니를 내놓고는 의논할 집안 어른도 없고 친구도 선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하는 것이 크게 훈일에 관계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이들이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내가 존경하는 몇 이름을 불러일으켜 생각해 보았으나 역시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양심으로 하리라 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아합니다. 정치는 내게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나서는 것은 정치적인 급류에 말려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찌할까? 그것이 내 문제점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나는 심부름 온 내 생질, 6.25 때에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한 최창복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라는 것은 나를 이용하자는 뜻이다. 그 뜻을 내가 안다.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알고 당하면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때는 이용을 당해도 좋다. 당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준 다음 물러서면 그만이다 하고 걸음통을 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알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또 나는 모르고도 알았습니다. 사실 그 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지금도 이용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이람 이용입니다. 이용당해도 좋습니다. 전체에는 이용당해도 좋습니다. 전체는 모든 사람을 이용합니다. 쓸 때는 쓰고 다 쓰면 사정없이 버릴 것입니다. 이용당해도 그런 줄을 알고 당하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내가 전체를 마주 이용하자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만일 이용되는 대신 나도 또 전체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둑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하고 있노라는 증언만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온전히 깨끗하다 할 수야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의식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게는 약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약해서 감히 큰 일에 엄두를 못 냅니다. 이 나의 약점이 항상 나를 건져줍니다. 단번에 받은 새 시대의 세례. 나는 몰랐습니다. 내 안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용암포 제1교회 뜰에 들어서는 순간 곧 느꼈습니다. 역사의 거센 물결은 나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간이 벌써 모든 것이 짜여 있었습니다. 축하식을 인도하라는 대로 단에 올라선즉 나도 생각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어둡도록 행진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30-40년 동안 괴짝, 농짝 밑에서 잠을 자던 태극기가 나왔습니다. 19살에 3.1운동 만세를 부르던 날 이후 27년 만에 처음 시원한 날을 보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 쌓였던 묵은 시름의 가스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사람은 그 사람들 그대로인데 내가 고랑을 차고 거리를 지나가도 모르는 척 지나가던 그 사람들 그대로, 내가 애써 친구가 되려 해도 곁을 주지 않던 그 사람들 그대로인데 이제 나는 나와 그들 사이에 아무 어색함도 막힘도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 훨훨 벗고 한 바다에 들어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아니라 저기 저 언덕에 있는 일본 사람, 어제까지 밉고 무섭던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잘못 뛰어 다치기나 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단번에 우리는 새 시대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다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또 몰랐습니다. 역사가 나를 속일 리도 없고 민중이 나를 속일 리도 없지만 나는 속았습니다. 해방 축하회를 마치고 내 밭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했던가 그들이 강했던가. 나는 생각도 못했던 용암포읍 임시자치위원회의 회장 자리에 안치움을 입었습니다. 나는 임금 자리를 피하다 못해 굴 속에서 타 죽은 초나라 왕자만 못했습니다.
앉히는 것을 이기지 못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용천군 자치위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어 월말이 될 때 신의주로 끌려 올라가 평안북도 임시자치위원회의 문교부장 의자에 앉게 됐습니다. 내가 약하다면 약했고 박지 못하다면 박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야심은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없다 해도 남 보기에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히 눈같이 희연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있습니다. 새 역사의 어떤 매력이 나를 매혹시켰다면 시켰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는 별별 잡것이 다 떠서 돌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면서도 꾸고 깨면서도 꾸던 새 역사의 꿈에 찬바람이 차차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에 있어서 오히려 나를 붙잡는 한 손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의주 안의 인텔리 젊은이들로 조직된 우리 청년회란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내게 가까이 왔고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는 때에 갑자기 소련군이 진주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때는 위원의 대부분이 공산당이 돼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유필 씨의 품속 칼이라던 그의 비서도 들어있었습니다. 해방의 감격은 어디로 사라지고 시가에는 공포 기분이 꽉 차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물러갈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께 그 말을 했더니 이 노인이 나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만둔다 해도 같이 그만둡시다 했습니다. 노인이 보기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는 동안 학생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생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쓴 것이 있으니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 때문에 나는 소련군 감옥에 갇히어 50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50일 동안에 나오려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 해서 나와보니 집은 허허 바닷속에 끼어진 널조각같이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밖에 인기척만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이웃이 내 감시자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저 울음이 복받쳤습니다. 한 해를 지낸 후 또다시 붙들려 가서 한 달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내 주위의 친구들은 나를 그 이상 더 머물지 못하게 남으로 가라 권했습니다. 더구나 박승방 같은 분은 나 하나를 월남시키기 위해 박천서 용천까지 왔습니다. 1947년 2월 26일 내 생각은 말고 어서 가거라. 문간에 기대서 하시는 어머님의 마지막 음성을 마지막이 될 줄은 알지도 못하고 들으며 그와 같이 떠나 월남길에 올랐습니다. 평양에 잠깐 머물러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떠나 해주를 거쳐 서울에 온 것이 3월 17일이었습니다. 박승방 씨는 나를 데려다주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는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씨알은 죽지 않는다. 8.15는 실패람 실패입니다. 일제 밑에서 종살이하던 민중은 해방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지는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자유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면서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씨알의 불사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제 말년에 그 정치가 강요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의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내놓고 글을 내놓고 모든 고유한 풍속을 내놓고 심지어 제 성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한 번 올 때 그들은 마치 흐린 물결 속에서 올라오는 바위처럼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일제 36년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제 속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큰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비관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수십 년 서로 다른 체제 밑에 있어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만 나는 결코 그것 두려워할 것 없다고 합니다. 민중은 마치 물 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유약해서 칼로 자르면 아무 저항 못하고 잘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칼을 뽑는 순간 곧 다시 하나가 됩니다. 몇천 백년을 있어도 그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해방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의 민중은 벌써 옛날의 민중이 아닙니다. 민중은 제도나 이데올로기보다 강합니다. 제도나 이데올로기는 민중을 선하게 못하는 대신 근본적으로 타락도 시키지 못합니다. 바위에 부서지는 빗방울이 도리어 바위를 부수듯이 칼에 맥없이 찍히는 민중이 도리어 그 칼을 삼켜 녹여버리고 맙니다. 정치는 힘에 살지만 민중은 믿음에 삽니다. 믿음은 모든 상처를 씻어 낫게 합니다. 정치는 재생하는 법이 없지만 씨알은 부활합니다. 우리는 8.15의 깨진 꿈속에서 도리어 씨알의 새로 날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8.15 해방의 실패로 인해 얻은 둘째 소득은 국가주의의 멸망선언입니다. 우리 남북 분열의 주약의 책임은 루스벨트에게 있는 것도, 처칠에게 있는 것도, 스탈린이나 장개석이나 그 밖에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주의에 있습니다. 국가주의가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체제 이데올로기에는 차이가 있어도 개인을 노예로 삼는 국가주의인데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대적을 불러일으키고야 맙니다. 국가주의가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38선의 비극은 멸망해가는 국가주의의 고민입니다. 아직 그 죄악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은 큰 수확입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불행 중에 있으면서도 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체주의 시대의 동틈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해방의 실패는 곧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패입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두 진영이 결국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취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낡아빠진 개인적 영웅주의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개인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전체의 시대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개인 완성의 역사가 아니고 전체적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강국들이 치명적인 큰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은 모든 중간적인 집단인 국가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전 인류를 하나의 생명체로 하는 전체주의의 자리에 서서만 가능합니다. 국가주의는 개인의 완성을 재촉하는 채찍이라는 데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는 히틀러, 무솔리니식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전체주의였습니다. 모든 가짜는 참 것의 예고입니다. 그들은 새 시대를 막연하게 느끼면서도 구식적인 사고방식을 면치 못해 폭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폭력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개인이 완전히 자라 그 자유를 충분히 발휘하는 가운데 자진해서 하는 사랑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나라, 특히 신흥국가라는 나라에서 독재주의가 유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히틀러, 무솔리니의 바퀴 자리를 다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실패의 원인을 여기까지 파내려가지 않고는 앞에 희망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내가 감옥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민중은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해방이 되자 언제부터 친했던 것 같이 가까이 오더니 공산당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다시 멀찍이 섰고 소련군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감옥 가는 것이 일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들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 더 개인적 영웅주의에 서서 비판하는 눈으로 민중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으로 민중 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민중을 믿지 않고는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마치 신을 믿지 않고는 신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가 제 알을 깨고 나오듯이 씨알이 저를 깨고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깨기 전엔 씨알입니다. 깨면 전체입니다.